네, 모두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한국사 시험 문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갖고자 합니다. 자, 기출 문제, 그동안 이 수많은 이 1년에 연 뭐 4회 때로는 5회씩 매년 한국사 시험이 치러지죠. 그래서 초반기에 이 한국사 시험은 상당히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시험 볼 때 합격률이 뭐 50%, 60%, 70% 가차이 이렇게 합격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그만큼 이제 한국사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또 한국사를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가미가 돼서 많은 한국사 실력이 이제 향상이 돼 있죠. 근데 이때만 해도 그 한국사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돼가지고서 합격률이 지금 우리가 추산하는 그런 합격률보다는 현저히 낮은 합격률이 보통 20%에서 30% 이내의 그런 좀 어려웠던 그런 시험 문제를 한번 골라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국사 능력 시험 6회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 시험이 시행된 것이 2012년도니까 올해가 2024년도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14년 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시험 문제를 한번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시험 문제를 보니까는 우리가 요즘 시험 볼 때는 첫 문제는 보통 구석기, 신석기 시대부터 쭉 이렇게 나가죠. 근데 이때 문제 보니까는 이런 그 석기 시대를 갖다가 붕 뛰어넘고 바로 그 다음 달락의 내용을 주제로 하는 그런 시험 문제가 나왔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때 당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더라면 나는 이걸 제대로 정답을 풀까? 이런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죠. 자, 1번 지도에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는 이 고조선의 유물로 옳은 것은 하고서 이제 보기에서 이제 모두 골라라 이렇게 이제 답을 줬죠. 자, 일단 볼까요? 자, 기억에 대해 이게 무슨 칼이죠, 칼. 자, 칼은 칼인데 고조선에서 우리가 출토된 칼은 뭐가 있겠습니까? 뭐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세형 동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기억에 해당되는 이 그림은 사진은 찰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이죠. 세형 동검입니다. 그래서 되게 고조선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고조선의 특징적인 그 유물로 간주되는 것은 주로 뭡니까? 탁자식, 이걸 또 다른 말로 북방식이라는 고인돌, 그리고 비파형 동검, 그리고 또 거친 무늬 거울, 또 미송리식 토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분포 지역을 갖다가 통해서 어떤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갖다가 짐작할 수 있게끔, 요것은 이제 요령,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의 요령 지방부터 한반도 북부에 걸쳐서 이제 출토가 되었던 거죠. 하지만 이 지도상으로 볼 때는 이쪽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한반도 내에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내에. 그래서 이것은 대동강 또는 청천강, 즉 한반도 이남 이쪽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출토되는 그런 유물을 찝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세형동검은 당연히 이쪽 뭐라 그럴까요? 답이 되겠죠. 그래서 청천강 이남에서 이제 이 발견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는 됐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청동기 시대 때에 어떤 제사를 지내는 어떤 그 도구 또는 이 뭐라 할까요? 기구. 그러니까 제사에 쓰였던 기구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전 괴정동에서 출토됐던 건데요. 그래서 이 밭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새긴 거.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때는 농업이 매우 중요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따라서 이것은 청동기 시대 때의 유물이기 때문에 고조선하고는 약간 비껴나가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부분 볼까요? 이게 항아리죠. 톡인데 요 톡인데 이건 뭐 팽이처럼 생겨서 팽이형 톡이에요. 그래서 이 팽이형 톡이도 이 촉이
고조선의 역사와 관련해서 크게 그 라오tung 지방, 라오tung 지방하고 한반도의 서북 지방 일대가 하나의 고조선 문화권이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그런 중요한 유물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이 라오뚱하고 청천강에 걸치는 그 미송리식 토기가 있습니다. 저 미송리식 토기와는 또 다른 이 청천강과 대동강 지역만의 토착 문화를 갖다가 대표하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팽이형 토기도 이쪽 점선 안에 있는 이 표시로 되어 있는 데서 출토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항목이죠. 자, 리을. 자, 요것은 그 유명하기보다는 고조선의 대표적인 미송리식 토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청천강 이북, 요령성과 길림성 일대에서 많이 발견되는 그런 청동기 시대의 토기이죠. 미송리식은. 따라서 고조선과는 약간 떨어져 있는 거. 그 다음, 미음. 이건 뭐 무슨 방울, 그죠? 그래서 팔주령. 팔주령은 청동기 시대 때 어떤 이 제사 지내는 의기라고 하죠. 의기. 일종으로 청동기 또는 철기 시대 때 유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조선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자, 그럼 답을 맞춰볼까요? 자, 답은 청천강과 대동강, 즉 한반도 이쪽에서 발견된 것은 세형동강과 디귿, 팽이형 토기, 이것이 답이 되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난 어렵게 풀었어요. 자, 다음 2번. 자, 다음 삼한시대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복에서 모두 맞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번 볼까요? 경남 창원시의 다오리 유적지에서 기원전 1세기 무렵의 초기 철기 시대 유적지로 붓, 또 뭡니까 통나무, 관, 그리고 시경의 감과 율무 등이 출토되었다. 이거 철기 시대 때 이야기 맞습니다. 자,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유적지. 생소하죠? 자, 기원 전후의 시기에 마한 사람들의 생활 유적지라고 되어 있네요. 어린이를 매장한 곳으로 추억되는 동무덤. 자, 동무덤 그러면 뭐예요? 이건 철기 시대예요. 그죠? 이것이 1960년대에 다수 발견됐다. 그리고 또 30년 뒤에 다시 발굴이 이루어졌다. 자, 그리고 또 악기, 배틀, 부속도구인 바디, 또 수레 부속도구, 또 인분과 기생충, 알 등이 확인되었다. 다 이것은 철기 시대 때에 있었던 사실이 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철기 시대에 해당되는 걸 다 찾는 거예요. 한자 사용, 옷감 생산, 그리고 또 현악기 사용, 또 중국과 문물 교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보면 위에 보면 뭡니까? 뭐 식용의 감과 율무 등이 출토되었다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악기, 배틀 부속 도구인 바디 이런 것이 출토되었다 그랬죠. 즉 철기 시대 때 있었던 사실이 다 맞는 거예요. 따라서 한자 사용, 옷감 생산, 또 현악기 사용, 또 중국과 문물교류. 중국과 문물교류는 뭡니까? 한자를 붓이 발견됐다라는 것은 한자가 이때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 철기 시대 때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서 모두가 다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철기 시대의 경계사회인 정답 5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광주시 신창동 유적. 요거는 아마 지금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를 볼 수가 없는데요. 이때는 이 시험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이 이제 반증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광주 신창동 유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악기, 배틀이 나왔다라는 것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5월에 고려대왕 상왕공은 신라 매금과 세세토록 형제처럼 지내기를 원하였다. 매금의 의복을 내리고 상하의 의복을 내리라는 교를 내리셨다. 12월 23일 갑인의 동의 매금 상하가 우벌성에와 교를 내렸다. 이렇게 문제가 났죠. 자, 이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지문이 나왔어요. 자, 이것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은 중원 고구려비, 즉
장수왕 때 있었던 사실의 문제죠. 자, 중원 고구려비 장수왕 어디에 있죠? 충북 충주에 있죠. 자,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부합되는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자, 1번 광개토대왕의 정복 활동. 그럼 광개토대왕이니까 요 지문은 장수왕 때의 중원 고구려비니까 광개토대왕하고는 거리가 멀겠죠. 자, 광개토대왕의 정복 활동 결과를 기록한 비문. 이건 광개토대왕비죠. 그러니까 됐고요. 니은. 이 내용이 기록된 비석은 현재 중국 길림성 지번시에 이거 역시 광개토대왕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자, 스스로, 디귿부이죠.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으로 자부하는 고구려인의 천하관이 반영되어 있다. 자, 뭐라 그럴까요? 이 고구려가 어떤 자신을 갖다가 중화로 여기는 의식을 전제로 해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우린 천하의 종주국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가 신라를 압박해서 그 영향권 내에 두려고 했던 사실을 전해준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 비문 내용에 보면은 이 고구려가 신라대에 어떤 군대를 갖다가 주둔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비문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신라 내 내탕주라는 구조를 통해서 다시 해서 고구려의 군사 지휘관이 주둔하고 있던 신라 영토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다시 해서 이것은 중원 고구려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디귿과 리을 이렇게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중원 고구려비의 내용이었어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여 지역의 주요 유적을 표시한 지도이다.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부여 유적은 모두 다 알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은 다 이것저것 외울 것도 많은데. 하지만 뭐 왕흥사지, 또 정림사지, 또 능산리 사지는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각각 출토된 그런 유물, 뭐 예를 들면 사리장업, 또 5층 석탑, 그리고 또 금동 대학로, 이런 거는 백제 유물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알아야지만이 또 이 문제를 또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답을 찾도록 해보죠. 자, 1번 가를 보겠습니다. 자, 가는 왕흥사지가 나오네요. 자, 왕흥사지 그러면 이제 생소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요즘은 많이 이제 다 공부를 하다 보면 다 알게 되는데, 요것은 577년도에 백제 위덕왕이 어떤 그 자신의 죽은 왕자를 위해서 절을 창건한 절이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서기 600년에 이 법왕이 뭐라 그럴까요? 왕사지를 갖다가 이제 건설했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나중에 조사 발굴한 결과 수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왕흥사지의 특징은 이 탑지 그리고 또 금당지가 그 남북 일직선상으로 배치된 어떤 그 아주 전형적인 백제식 가람 배치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2007년도에 백제 사리장어구를 발견했죠.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부분 볼까요? 나는 이제 규안면 와리죠. 외리사지. 자, 규안면 외리사지는 이 도교적 영향을 보여주는 그런, 여기서 그 유명한 산수무늬 벽돌이 발견됐어요. 이제 산수무늬 벽돌은 또 회차하다 보면 이제 사진도 나오고 그 이제 묻는 그런 지문에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있죠. 자, 규안면 외리에서 산수무늬 벽돌이 출토됐다는 거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3번은 정림사지죠. 자, 정림사지 5층 석탑 들어보셨죠? 백제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 석탑이죠. 그 앞전에 미륵사지 석탑과 정림사지 5층 석탑. 즉, 다시 그래서 석탑인데 돌로 이제 이 탑을 갖다가 만드는데 마치 나무 조각하듯이 섬세하게 이 조각을 했어요. 어떻게 돌로 저렇게 섬세하게 했을까, 그런 그 감탄도 자아내죠. 자, 그래서 이 정림사지 5층 석탑,
그것은 미륵사지 5층 석탑을 계승한 그러한 탑이다. 요것도 이제 응용을 해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백제의 유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주 장중하고 또 뭐라 그럴까 명쾌해서 격조가 높은 그런 느낌, 뉘앙스를 품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국남지네요, 국남지. 자, 국남지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뭐 경주에 가면 뭐 안압지 뭐 해서 이제 뭐 여러 군데 뭐 이렇게 아주 그 지금은 뭐 현대식으로 잘 이렇게 포장을 하고 해서 아주 풍광도 수려하고 그러죠. 또 국남지도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죠. 백제의 별궁, 연못이죠, 연못. 지. 그래서 이게 국남지는 이 조경 기술이 너무 훌륭하고 그래서 이것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조경의 어떤 원류가 되었다는 거.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가 됐습니까? 무왕 때 만들어진 건 맞는데 왕신의 연회 장소로 백제 금동 대학로가 출토되었다. 이게 이제 함정이죠. 자, 백제 금동 대학로는 어디서 발견이 되었을까요? 자, 백제 금동 대학로는 능산리 고분군에서 발견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분을 잘 해야 돼. 그래서 뭐랄까요? 그 능산리 고분군, 네, 절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한다면 백제 금동 대향로는 부역 능산리 고분군의 절터에서 구덩이에서 이때 한 450여 점의 무더기로 나온 거야. 거기서 함께 발견이 되었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자, 5번. 자, 능산리 고분군 나오죠. 바로 이 능산리 고분군에서 방금 얘기했죠. 백제 금동 대학로가 출토되었다. 자, 그다음 5번은 뭐 왕실 묘역으로 사신도와 연화무늬가 그려진 고분 벽화가 발견되었다. 자, 이게 이제 능산리 고분군이죠. 능산리 고분군.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그 1호 그 무덤에서 사신도 벽화가 발견됐고 또 2호분에서는 또 성왕의 무덤으로 또 그러니까 이 2호의 이 무덤은 정확한 그 묘의 주인은 알 수는 없지만 성왕의 뭐랄까 그 묘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무왕 때 만들어진 왕실의 연회장으로서 백제 금동 대학로 출토했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이 만들어진 당시 백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좀 나와 있네요. 자, 이 백제에 관련된 문제네요. 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백제 미륵사지 5층 석탑 그리고 석탑 해체 과정에서 출토된 사리장엄이 이 두 사진이 좀 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정림 사지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반대로 미륵사지가 사진의 정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사지 5층 석탑, 그 다음에 사리장엄 이게 두 가지 나온 거죠. 이건 백제 무왕 때 이제 그 시대에 나온 거죠. 자, 무왕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이 나죠? 신라 뭐 공주와 뭐 사랑에 빠져서 뭐 그랬던 뭐 서동요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서동설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바로 아버지가 법왕 600년 그러니까 법왕의 아들이죠. 그래서 법왕의 뒤를 이어 쥐겠던 그 무왕 시대 때의 유물을 이렇게 지금 이제 사진에 문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각설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관등제를 정비해서 중앙 집권 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 자, 이건 백제 시대의 이야기예요, 지금 백제 시대. 자, 백제 시대 때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관등제를 했던 것은 백제 초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뭐 누구를 얘기할까요? 3세기 중엽의 백제 고이왕 때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위 사진은 무왕 때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답은 아니겠죠. 다음 2번 마한을 정복하고 고구려를 공격했으며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자, 마한을 정복하고 고구려까지 공격했던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그 유명한 백제 시대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근초고 왕을 이야기하는 대목이죠. 자, 이 근초고 왕이 그야말로 이 고구려까지 그냥 쳐들어가서
영토를 갖다가 가장 많이 들렸던 그런 왕의 한 명, 바로 근초구 왕의 이야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3번 관륵, 사람 이름이죠. 일본에 건너가 천문, 지리, 역법 등에 대한 서적을 전하였다. 자, 관륵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사실 공부를 역사책 봐도 아주 유심히 심도 있게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 관릭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바로 요럴 때는 하나의 요령인데요. 저도 문제 풀 때 관릭은 처음 봐. 근데 다음 문제를 봤어. 자,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하고 중앙 관청과 지방 제도를 정비했다. 자, 국호를 남부여로 뭐랄까요, 변경했던 왕이 누굽니까? 그건 성왕이죠. 그러니까는 이 성왕은 너무 또 시험 문제 또 자주 나오는 또 왕이죠. 진흥왕하고 또 이렇게 맞짱 떠가지고서 전사했던 그런 인물. 요 정도로만 제가 할게요. 왜냐면 또 이제 다음 시험 문제 또 이렇게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무왕 때 이 어떤 역사적 상황과 맞는 옳은 것은 결국은 제가 몰랐던 인물, 즉 3번 관릭이 일본에 건너가서 천문, 지리, 역법 등에 대한 서적을 전했다가 답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한강 유역은 고유왕이고 고구려까지 공격했던 왕은 근초공이라는 걸 누구나도 알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참 이거 하나 빠졌네요. 22담로를 설치해서 지방 통제를 강화하고,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백제 중흥의 무령왕이죠, 무령왕. 그래서 무령 왕릉도 우리가 구용도 하고 그랬지만은 다시 해서 하나만 몰랐는데 나머지는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관릭이 무왕 때 인물이었다는 것을 내가 또 알게 되는 거죠, 역으로요. 그래서 답은 3번 관릭이 일본에 건너가 천문, 또 지리, 역법 등에 대한 서적을 전해왔다라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배점이 3점이잖아요, 요것이. 그죠?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었던 그런 문제였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풀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50번 문항까지 한번 나름대로 좀 이거 좀 어려웠다라는 부분. 요런 것을 제가 한번 가능하면 3점짜리를 갖다가 앞으로 추려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기출문제 해설을 할까 합니다. 자,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